명단을 받아줬던 홍정원 1차장은 대통령이 말 그대로 미쳤다고 생각해서 메모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차류를 이용하사장이 여인형 방석사령관과 통화해 무엇을 도와주면 되냐고 물었더니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공수하고 있다며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야 당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장까지 체포한다는 말을 들은 홍 차장은 양감이지 않아 8시간이면 전해제별로 기능이 넘어갔습니다. 계엄 사태라 하더라도 법 개정 없이 특히 정치인 체포 부정으로 대통령이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부족하는 건 불법입니다. 대공 수사권 부활을 주장해오던 국정원마저도 300m 화성 양만 방면 8시간이면 전해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사랍니다. 특전사령관도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잠시 후 전화를 받았다고 8시간이면 증언했습니다. 좌회전입니다. 757이 이동할 때 어디 쯤 가고 있느냐고 대통령이 직접 물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챙기고 했다는 건데 박소연 기자입니다. 특전사 소속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근무대 중 하나입니다. 박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로 이동 중 윤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직접 계엄군의 이동까지 챙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동 상황만 물어보셨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이동. 박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고 20분 전 당시 300m 김종산 국방부 장관에게 용산 전화를 받았고 방면 잠시간 동안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좀 밖으로 어떻게든 빼내라 그 지시를 받았는데 왜 끌어내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떤 잠시 후 목적으로 그렇게 2시간이면 우회전입니다. 때문에 하지만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였는데 3.5km까지 그마저도 2분 직진입니다. 만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취소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다가 비슷한 시각 홍정원 1차장이 국회에 나와 폭로하자 서둘러 걷어들인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300m 앞에 시속 4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 터져나온 증언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지휘했다는 건데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라고 말한 게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박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소방사령관 이렇게 4명입니다. 네. 그때 홍 차장이 했던 얘기가 가장 충격적이죠.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직접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김용현 정책하고 확인 전화를 받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작전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야당 경고용 계엄이었을 뿐이라고 했다던데 오늘 나온 증언들을 보면 사실이 아닌 거 아닙니까? 자, 계엄 선포 다음 날이죠. 지난 4일에 용산에서 열린 당정 얘기입니다. 계엄은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용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제 김인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결국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 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를 해서 국회 1km 본회의장에서 12시간이면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고가 아니라 사실상 국회를 좀 마비시키려고 했다라고 보이는 제목이거든요. 네. 장관은 윤 대통령 뜻에 따라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보다 더 많은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냈거든요. 이거를 야당에 대한 경고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제목입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이 내란을 지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많지 않습니까? 네, 계엄 대통령이 계엄을 직접 지휘했다고 폭로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같은 군 개입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세민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600m 앞에 받았다고 시속 폭로한 홍정원 70km 국정원 1차장은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제2의 계엄이 이어져야 되거나
싱크탱크 역할을 한 서울 안보포럼을 이끌어온 김 전 장관의 립사 테니스 후배이기도 합니다. 야당에선 당장 오늘 밤이라도 제2의 계엄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검찰은 국정농단이 후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입니다. 300m 앞 윤석열 우회전입니다. 대통령의 4. 내란 차로를 이용하세요. 검찰은 어제만 해도 다른 혐의부터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지휘했다는 정황을 잇따르면서 하루 만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취재 확보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팀을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과 국회 경기대장 등 3명의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아서 압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것보다 대기하라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2시간 전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린 겁니다. 이어 밤 9시에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40m 앞 좌회전입니다. 3분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국정원 1차장 강첩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하자 말을 잠시 시작했다는 게 후 좌회전입니다. 국정원 1차장의 이어서 10m 앞 강첩 목적지가 사령관은 있습니다. 국회에 체포조가 나가 있다. 휴대폰이 안 되는데 검거 지원을 해달라.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안내를 우원식 국회의장, 종료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서 직접 전화를 여기저기 돌리면서 직접 DP도 하고 상황도 파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여럿 나온 거죠. 사실상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일 새벽 1시 무렵에는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요. 아주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현 헬기를 타고 온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을 때 제1공수 특전여대 소속 200여 명은 군용 차량을 타고 국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원스타 준장으로 현장 최고 지휘관인 이상현 1공수 여단장도 그곳 세 달은 버텨. 아니 추우면 옆에 따뜻한 거 그거 틀어도 돼. 오케이. 지금도 안 추우면 너는 틀 일 없다 이제 평생. 위. 악영이 놀아주는 거지. 어우 바람 부서 안 비싸. 갈 수 있나? 하나. 이걸 뚫고 그러니까 갈 수 있겠어? 바람 이렇게 불어. 아니 일로 갔잖아. 으쌰. 나무 흔들린 거 봐라.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는 것 같던데. 그럴 수도 있어. 너무 뜨겁다. 꺼야지. 맨날 엄청 뜨겁게 놨어. 이거만 꺼도 돼. 또또로. 월. 이렇게 좌회전을 저쪽에서 역에서 나오는 거? 우회전은 되는데 직진. 여기 버거킹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의미가 없어. 야 여기서도 유턴이 안 되고 안 뜨거워? 내가 다 안고 내가 나갈게. 내가 그럼 쟤 걷는 거 왜 저래? 어디 불편한 거 보면 좌회전입니다. 팔을 저렇게 하면은 몸이 움직인다고 그랬거든. 누가 그랬지? 맨발의 기본이라고 그랬나? 좌회전입니다. 목적지 기존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는 시계 나와? 19분 12시? 19분 어? 14시인데 저건 또 시계 안 맞네. AM이야 AM 배터리가 그런가? 12시 20분 아 저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도 근데 이거 설치하려면 또 설치 비용 들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알아보는데 잘 모르겠어. 뭐 때문에 얘가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전기가 연결된 거거든. 옛날에 자동차 오빠가 배터리? 산 거야? 자동차 아니면 배터리가 종일이가 준 거야? 차남
사회 혼란 이런 근무도 또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근데 본인들은 얘기만 했지 임무는 받지는 못했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본인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께 사과도 한마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께 제가 굉장히 축복했던 지방을 좀더 세밀하게 밝히지 못한 그 부분에서 사과합니다. 이 자리에 나갔을 때도 그러죠. 국방부관단 5-6명 이상 있는데 그 국방부관단은 위치가 노출됐다고 지금 보고 있고 국정원 요원들이 있는 곳은 위치가 아마 잘 정한 상태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국방장관, 국방부관단 지시 원대 복귀시키세요. 국정원장, 지금 당장 국가정보원 파견된 요원 원대 복귀시키세요. 지금 심리전, 신문 지원 이런 거 우크라이나한테 해줄 여력도 없고 저기 종결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관계자 그리고 무관단 관계자 해외정보부에서 이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정보 밑에 해외정보부장 밑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 무관 다 철수시키십시오. 국방장 김선호 차관 당장 복귀시키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을 다시 한번 발동시키려면 군사적 상황이니까 그렇죠. 인량은 절대로 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군이 따를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 정치적 혼란을 가지고 계엄을 내리면 군이 따르질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이제 그거 명령 안 따라요. 그러니까 군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군사적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라는 건 결국은 위법이나 합법을 따지지 않고 군은 명령에 충실한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단순한 건데요. 결국은 북한의 도발, 국지전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만 김용현도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도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혼란을 가지고 만들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건의하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드론도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시험평가에서 실패한 드론을 보낸 겁니다. 아 그래요? 소음이 2km 상공에서 아니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아서 그 드론이 어떤 드론이냐면 10km 상공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전투형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2km 상공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자료 받은 게 이제 공개가 될 건데 2km 상공에서도 소음이 다 들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들키라고? 예. 그래서 인지전입니다. 결국은 암살조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 체포조가 암살조하고 체포와 암살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5명이 아니고 7명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7명? 예. 최전선에 있는 부대를 후방으로 뺐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란을 넘어서 국가 반역죄라고 하는 점.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자, HID 구성이 되었었는데 체포조 하나, 위치 추적 및 감청조 하나, 두 개 팀이
가동되어 있었고 이들은 외곽에 별도의 지휘를 받는 김영현의 별도의 지휘를 받는 TF와 연결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직접 지휘한 겁니까, 김영현 전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군상호 정부 사령 신원식일 때는 잘릴 뻔했는데 그 휴민트 블랙요원 괴멸 사건으로 해서 책임을 지고 잘릴 뻔했는데 김영현하고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현이 가장 아끼는 노상원 전 그 박근혜 정부 때의 경호차장과 노상원은 그 옆으로 그 수직적인 그 지휘 명령 계통을 옆으로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팀을 관리하는 TF를 했을 것이라는 심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첩보조하고 추적조가 따로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첩보도 하도록 했는 사람이니까 이게 함수였고, 그 다음에 추적조가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 위치 추적등, 감청 및 위치 추적등, 제가 직접 대상이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김영현 문상호로 나오는 이 공식적인 준하는 사태, 대통령 튀어나오죠, 그러면. 준전시 사태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당장 철수시키십시오. 국정원장, 국방장관 당장 철수시키십시오. 지금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는 이제 보니까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각각 이 정보를 취합하신 것 같아요. 따로따로 다른 것으로 그 첩보조 감청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천의 방첩사 수도방위 사령부, 그 다음에 안양의 정보사, 인천의 특수전사령부, 그리고 판교 소재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게 모 사령부도 별도로 의심됩니다.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이 얼마나 역할을 해줄지는 잘하고 있나요? 저는 사실은 체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불안해지겠어요. 직무 배제만 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직무 배제하면 전화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특전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활동대기 시키고 헬기 늦어지니까 근무하고 배노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인원이 많아서 진입 불가한다고 배노하고 대통령이 중간중간 계속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상황 보면서 어떻게 된 거냐, 왜 못 들어가냐. 근데 이제 계엄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